드디어 엔화 바닥, 버티면 부자 된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엔달러 환율이요. 7월 25일 현재입니다. 달러당 135.82엔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161.68엔이었거든요. 그러면 지난 7월 3일이 지금 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엔화 가치로 봐서는, 환율은 지금 최고치니까 엔화 가치로 봐서는 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61.68엔이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7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22일 동안 지금 계속 내리막이 내리막. 153.82엔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지난 7월 3일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1986년 12월 이후 38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7월 25일 153.82엔까지 되니까 이제 엔화가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많아졌다. 그러면 바닥이 지났으니까 엔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들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실질적으로 원엔 환율을 보면요, 지난 7월 10일에 855.17원이 있었거든요. 이때 산 사람들 지금 7월 25일 899.52엔입니다. 실제로 많이 올라갔을 때는 911원까지도 올라갔어요. 911원. 911원까지도 올라갔으니까 진짜 엔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잠기고 있으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돈이 많았으면 저는 엔화를 굉장히 많이 샀을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버는 게 한정적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엔화는 지금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어떤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제가 엔화를 만엔씩 계속 사왔잖아요. 지금 그 만엔씩 사온 게 많이 벌었습니다. 벌써 3%가 넘어요. 3.8% 수익률이 났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바닥이냐 아니냐가 이제 쟁점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바닥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대선 후보죠. 지금 전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엔화 약세는 미국에 매우 불리하다. 이 말은 약세하지 마라, 너네 강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사실 시장은 한 번 덜 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엔화가 강세가 됐다.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됐다는 뜻이죠. 더 적은 엔화를 주고 달러를 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됐다는 뜻 맞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일본 각계각층에서는요, 금리 올려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물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정치권도 금리 올려라, 정부도 금리 올려라.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소비자들까지도 금리 올려라. 그럼 금리 올릴 겁니다. 지금 30일 날인가요? 7월 30일에 일본의 금리 결정을 하는 핵심 기관이죠. 금융정책결정회의, 여기가 핵심 기관이거든요. 여기서 아마 금리를 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을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다시 엔화가 더 강세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더 강세가 되면 원엔 환율은 이게 더 올라가겠죠. 강세가 되면 될수록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강세가 될 요소가 많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일본 정부가 돈 푸는 것도 적지 않거든요. 현재까지 말입니다, 올해만 봐서 지금 일본 돈으로 따지면 거의 15조 엔을 풀었습니다. 15조 엔. 달러로 따지면 1000억 달러 가량을 풀었습니다. 1000억 달러. 계속 돈을 푸니까 이거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문제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면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엔화를 갖고 있는데 본전이 됐으니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저는요 계속 갖고 갈 겁니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2024년 6월 기준으로 엔화 예금을 보면 101억 3천만 달러.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엔화를 가지고 버티면 부자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버텨나가는 겁니다. 101억 3천만 달러라는 숫자가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만 하더라도 3.8%의 어떤 이익이 왔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이 올 것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이익이 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바닥을 지나서 899원 9.52원을 기록을 했고요. 장중에는 911원까지도 올라갔었으니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시장은 늘 변수는 있게 마련이에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경제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수를 생각해야 돼요.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변수도 생각을 해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거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를 9월에 인하 안 하고 인하하는 어떤 속도가 뒤로 밀린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일본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금리는 동결을 시켜버려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다 금리 올려라 금리 올려라 금리 올려라 하지만 사실은 동결시킬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다가 테이퍼링 한다는 거 있잖아요.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거. 이것도 말입니다. 월 6억엔에서 월 5억엔으로 줄인다.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5억엔이 될지 아니면 5억 5천억이 될지 아직 정해진 게 아닙니다. 때문에 항상 말입니다. 경계감을 가지고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반드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것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엔화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시장을 경계감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야 저도 많이 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저도 많이 투자를 할 텐데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한 달에 버는 게 뭐 월급도 채 못 벌어갑니다. 요즘은요. 월급도 사무실 운영하고 이게 바쁘기 때문에 많이 투자는 못하는데 그래도 투자는 합니다. 그래도. 그래야지 나중에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 반드시 엔화는요. 경계감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벌써 이익이 5% 이상 낳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아주 지독하게 봐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